일단 먼저 그 CCTV 영상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좀 구체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피고인이 첫 번째 그 처음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서 김혜우 전 장관을 만난 상황에 대한 것이고 대접견실 CCTV 20시 40분 37초 이후의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때 이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김혜우 장관이 피고인 처음 오자마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피고인이 처음 대접견실에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김영호 장관과 조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이 진술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 막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시 그러한 모습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저희는 일단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한 상황을 인식하고 왔다면 이런 밝은 얼굴로 실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피고인과 대화하는 또 김영호 장관의 모습을 또 잘 살펴보시면 피고인과 김영호 장관이 대화하면서 김영호 장관이 놀라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 비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더라도 지금 최상목 장관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의 모습을 봤을 때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습과는 전혀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미리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금 또 우리 변호인께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장관이 조태열 장관과 일어나서 대통령이 뭔가 만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조태열 장관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피고인도 역시 최상목 장관을 바라보면서 응대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편해서 최상목 장관이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확인되고 이 두 장면은 서로 하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최상목 장관의 처음 진술도가 그다음에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실은 그런데 단지 CCTV를 보면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자세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이 CCTV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실은 수사기관이나 그다음에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피고인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그런 중요한 정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진정에 대한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고인이 최대한 국무위원들을 많이 불러서 대통령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 외에는 와서 특별히 반대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비난을 그 반대 의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황조선 CCTV 영상을 보면 최상목 장관이 21시 59분 22초에 이제 대접견실에 도착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그 이후부터 송미령 장관과 우영주 장관 그다음에 조기영 장관 그다음에 박사원 장관이 도착해서는 실은 대통령이 거의 나오기 직전에는 아니면 대통령실이 대접기실로 나와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떤 발언의 기회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2시 18분 31초에 본인의 이야기만 딱 마치고 바로 일어나서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은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정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행위를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 실은 피고인이 국민들이 와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였다는 어떤 그 의도 자체가 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CCTV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관련 진술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받으면서 처음에 일관되게 포고령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8월 19일 날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변호인이 퇴실한 상태에서 CCTV 영상을 보고 또 김영호의 진술 조서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포고령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인 2025년 8월 20일 다시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포고령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기억이
내 기억이 지금 맞는 것 같다고 또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특검과 사이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큰 언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큰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시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변호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걸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변호인의 그런 조언을 받고 다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그런 포고령을 받았거나 받다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변호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렇게 저희가 진술을 다시 지금 바로 잡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서 인해서 피고인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고인의 선택이 본인에게 어떤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라도 이게 바로 잡는 것이 일단 역사 앞에 올바른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됐고 변호인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실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 진술에 포고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놀랬다는 어떤 내용들이 점점 이전보다도 구체화되고 더 기억이 더 명료해지는 약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과연 이 진술과 관련된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또 대통령 탄핵 또 이 내란 특검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진행되었고 또 그 과정이 정말 속속들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달 반 동안 정말 재판부의 정말 엄격하고 엄중한 그런 재판 진행하에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그 무게를 깊이 인식하면서 치열한 심리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사건이고 그 향후 관련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느끼실 부담이 얼마나 클지 저희가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재판이 중계되면서 피고인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미 단죄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공정하고 또 엄중하게 재판을 정말 진행해 오셨고 저희는 여기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정말 대원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부디 정말 외부의 어떤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시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고인은 올해 77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처가 한 명 있습니다. 78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는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여 왔고 이로 인해 훈장도 수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엇보다 계엄을 찬성하거나 적극 협력한 사실이 없고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재판부께서 정말 피고인에 대해서 저희 의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참작하시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공인으로서 도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관련된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다 수집되어서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고 조사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향후 상급심에서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설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피고인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민감하고 또 장시간 진행된 재판임에도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우리 특검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변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인들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상목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말씀하셨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변호인께서 주장하시는 상황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시는 상황으로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 CCTV 영상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맞은편에 최상목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두 명이 일어나서 그때 제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 일어나서 발언을 할 때 최상목 장관이 먼저 발언하고 조태열 장관이 이야기를 할 때 최상목 장관이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서 조태열 장관을 사이에 두고 앞쪽으로 피고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7초 정도 됩니다. 그 7초 동안에 왜 반대를 안 하시는 겁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피고인이 나도 반대 많이 했다. 이 정도 대화가 7초 정도 이루어졌고요. 네. 그 대화가 바로 이어서 조태열 장관이 앉으면서 최상목 장관이 뒤로 돌아서 그 피고인에게 가서 그때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얘기해 봐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시오. 나는 반대를 많이 했다.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최상목 장관이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의자를 집어넣고 대통령실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의 순서가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 두 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태열 장관 발언 시에 약간 고개를 숙여서 한 7초 대화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때 충분히 대화가 안 되니까 뒤로 돌아서 이어서 10초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17초간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 대통령실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 저희들이 CCTV를 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뭐 저는 뭐 변호인 주장하시는 걸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 CCTV 복사 불허에 대한 이제 방어권 침해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결론이신 건가요?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뭐 유무죄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대신 그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판단하실 때 있어서 네. 증거의 가치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증거 능력상의 문제는 아니고 네. 또 뭐 재판부께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일단 증명력을 판단하시겠지만 실은 뭐 이게 전혀 그 음성도 안 나오고 저게 어떤 장면인지 굉장히 많은 추측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증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그거를 어쨌든 뭐 표현이었으면 자유자료로 그걸 활용해서 변론을 함에 반해 저희는 굉장히 제약된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은 충분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은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복사는 불허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열람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람하는 사람, 시간, 장소 등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네, 그건 조세 남기겠습니다. 예. 네네. 다만 좀 그 시간이 뭐 저희가 뭐 실은 뭐 특검이나 재판을 일단 변하는 지는 전혀 아니고 어떤 굉장히 월수 이렇게 재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가 요청하고 다시 또 이제 그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방문하는 데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네, 그건 점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복사를 해드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증거 판단에서 참작을 해달라는 취지시면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판결할 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